안녕하세요. 돈이 된다 주식 투자의 저자이자 네이버 블로그 훈훈한 주식을 운영하는 김지훈 작가라고 합니다. 절대로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수나 매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종목들의 간단한 분석글을 유튜브에 올리고 그 종목들에 관하여 집단지성을 이용하여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고 메가트렌드 산업의 핵심 밸류체인 기업들의 좋은 투자 기회를 얻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업데이트하는 우량한 기업들의 종목 분석 영상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선정한 종목은 MLCC, 글로벌 2등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는 5G 반도체 전장이라는 성장하는 메가트렌드 산업에 골고루 속한 핵심 밸류체인 기업이고 구조적인 성장의 원인이 나오고 있어 두 번째 관심 종목으로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MLCC, 카메라 모듈, 기판 사업부 등 전 사업부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업부별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하는 MLCC는 삼성전기 컴포넌트 사업부의 3분의 2의 매출을 차지하고 전자산업의 쌀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반도체 등에 공급하는 댐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크기는 초소형으로 실제 쌀알과 비교하면 250분의 1 크기에 불과하고 얇은 두께에 내부에 최대한 얇게 많은 층을 쌓아야 많은 전기를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력이 중요합니다. 삼성전기는 삼성전자는 물론 애플과 화웨이에도 MLCC를 공급하고 있는데 상반기 컴포넌트 사업부의 실적 하락의 주요 원인이 삼성전자의 상반기 스마트폰 세계 판매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24% 줄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플래그십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20의 판매 부진 여파가 컸지만 3분기에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 40% 늘어난 7,500만 대 안팎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8월 말에 업계에 따르면 아이폰 12에 장착할 초고용량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 개발을 완료했고 아이폰 12는 오는 10월 출시 예정인 애플이 처음으로 선보이는 5G 스마트폰입니다. 시장 조사 업체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한 2억 7,600만 대이지만 5G 스마트폰의 비중은 1분기 7%에서 2분기 12%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올해 5G 스마트폰 시장에서 화웨이가 27.3% 1위를 차지하고 애플이 21%, 삼성전자 18%가 뒤를 이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내년에는 5G 스마트폰 시장이 6억대 규모로 커지면서 애플의 시장 지배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5G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이 24%의 점유율로 1위에 오르고 화웨이 22%, 삼성전자 15%의 순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소비시장이 빠르게 회복되는 중국이 전세계 5G 스마트폰 출하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한 개당 MLCC는 대략 800개에서 1000개가 쓰이는데 5G 스마트폰은 LTE 휴대폰보다 MLCC 사용량이 통상 20에서 30%까지 많이 더 사용될 전망이라 삼성전자의 5G 스마트폰 확대는 삼성전기의 호재로 보고 있습니다. 3분기부터 5G 스마트폰 출하 확대와 적층 세라믹 콘덴서 여파이 정상화되면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을 통해 하반기는 전략거래소 내 플래그십 신모델 출시 및 5G 채용 증가로 모바일 중심의 수요 회복이 기대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웨이와 미중 무역 분쟁으로 화웨이가 선제적으로 적층 세라믹 콘덴서의 재고를 확보하고 또한 기존 고객사인 샤오미, 오포, 비보 등 타 중국 업체들의 반사 수혜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PC와 게임기용 수요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통신 장비와 서버 출하 또한 예상보다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와 화상회의, 동영상 시청 등이 증가하면서 데스크탑과 태블릿 PC의 수요 역시 호재로 보고 있습니다. 5G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이 마무리 단계인 중국에서도 MLCC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삼성전기는 화웨이의 MLCC 부품의 약 1%가량을 공급하고 있는데
MLCC 전방 산업의 50에서 60%를 차지하는 중국 스마트폰 수요가 회복된다면 MLCC 실적 개선이 좀 더 가파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LCC는 평균 판매 가격의 상승으로 판가가 안정화되고 있고 제품 믹스 개선으로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5G는 현재 6,000명을 초과하는 수준에서 2025년까지 약 6억 명의 5G 가입자 확보 계획에 있습니다. MLCC 전체 시장의 규모는 2020년 약 16조에서 2024년 20조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의 성장에 대비해 전장용 MLCC 시장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장용 MLCC는 IT용 MLCC보다 가격이 3배에서 10배 정도 더 비싸 수익성도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향후 5G 시장의 확장과 전기차, 자율주행차의 성장에 대비해 MLCC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왔고 2018년 부산의 전장용 MLCC 전용 생산 공장을 구축했고 중국 천진의 전장용 MLCC 공장을 신규 건설해 내년에 양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수량 또한 스마트폰 한 대에 MLCC 1000개가 들어간다면 전장용 MLCC는 자동차 한 대당 약 10,000개에서 15,000개까지 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규모 자체에서 MLCC의 대폭 양적 확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익성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의 차이로 인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최근에 미국 1위 통신사의 기업인 버라이즌과 역대 최대 규모 약 8조 원대 무선 통신 솔루션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5G 부품 증가를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기의 3분기 MLCC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4%와 22% 상향한 상당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증가하는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의 전장용 비중은 2024년까지 올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그림은 카메라 모듈 부품 그림입니다. 모듈 솔루션 사업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모듈과 내재화된 부품 경쟁력이 삼성전기의 강점인데 렌즈 산업은 지금 공급 부족 상황으로 삼성전기의 볼타입 액추에이터가 고배율 줌 모듈 내에서 핵심 부품으로 플래그십 스마트폰 고객사 요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 공장이 재가동 중에 있습니다. 화웨이의 점유율은 축소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반사적으로 중화권 스마트폰 시장에서 샤오미, 오포, 비보 등을 삼성전기가 주요 고객사로 확보해 이에 따른 출하량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LG 이노텍, 대만의 라간 정밀, 지니어스 일렉트로닉스 등에서 스마트폰용 렌즈와 카메라 모듈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이후 부품 공급업체를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자 애플은 또 다른 공급선 중 하나로 삼성전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애플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했던 중국의 오필림이 미국 상무부의 제재 대상 기업에 포함되는 점도 삼성전기의 수주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 애플 분석가로 불리는 고밍치 대만 TF증권 애널리스트가 최근 한국의 삼성전기와 중국의 써니옵티컬이 각각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애플의 카메라 렌즈 공급망에 진입할 것으로 밝힌 바 있어서 이 부분은 애플과의 협력이 확대되면 될수록 삼성전자 의존도를 높이고 매출의 장기적인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삼성전기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최근 개통을 시작한 갤럭시 노트 20의 판매 호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프리미엄 폼에 삼성전기의 고사양 카메라 모듈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기의 카메라 모듈 매출액도 3분기에 약 25%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 하반기까지 계속적으로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기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중저가형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 시장 진입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고성능 카메라 채용 트렌드는 멀티 카메라를 탑재한 미드엔드 스마트폰을 확대 중에 있어 삼성전기의 카메라 모듈 사업부의 양적 확대. 삼성전기의 카메라 모듈은 5G 하이엔드급 스마트폰에도 판매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 출하량이 3분기에 520만 대, 4분기에 310만 대로 예상 전분기 대비 실적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폴디드 잔망경 스타일의 줌 카메라를 장착한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모델의 판매 성과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판사업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판사업부는 하반기 신규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출시로 RFPCB, 경연성 회로기판 매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테나형 통신칩에 사용되는 SIP 등 5G용 패키징 기판 공급도 예정 중에 있습니다. 기판 솔루션의 영업이익 기여도가 2019년 2%에서 2021년 약 15%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인텔은 7나노미터 이하 CPU 개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외부 파운드리 사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7나노 이하에 대응 가능한 파운드리 업체는 TSMC와 삼성전자뿐입니다. TSMC는 퀄컴, 애플, 하이실리콘, AMD, 엔비디아 등 로직 반도체의 파운드리 수요가 증가하면서 물량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 삼성전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또한 내부 캡티브 고객 외에 퀄컴, 엔비디아, AMD의 수요가 지속 증가 중에 있어 삼성전기의 반도체 기판 사업부에 대한 매출 증가로 선순환됩니다. 삼성전기의 기판 솔루션 사업부는 수년간 마이너스 상태였던 스마트폰용 메인 기판 HDI 사업을 접으면서 수익성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적층 세라믹 콘덴서를 담당하는 컴포넌트 사업 부분에 10분의 1도 못 미치는 영업이익 수준이긴 하지만 오랜만에 흑자 전환했다는 점에서 주목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는 8천만 대 수준으로 직전 분기 5천만 대보다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기대하고 있어 이에 따라 삼성전기의 컴포넌트 솔루션 사업부, 삼성전기의 기판 사업부, 삼성전기 카메라 모듈 사업부 전 사업 부분에서 이에 따라 삼성전자 플래그십 모델 판매 호조에 따른 실적 전반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삼성전기의 높은 기술 경쟁력과 진입 장벽입니다. 삼성전기는 최근 9월달 기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작은 파워 인덕터를 개발하였습니다. 삼성전기는 소재 기술과 미세공법 기술을 모두 보유한 유일한 회사로 나노급 초미리 파우더가 적용된 원자재를 독자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광공법, 빛을 이용해 회로를 새기는 제조법을 적용해 코일을 미세한 간격으로 구현하였습니다. 파워 인덕터는 배터리로부터 오는 전력을 반도체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인데 IT 기기가 경박 단소화되고 5G 통신, 멀티 카메라 등 다기능 고성능화로 탑재 부품 수가 증가할수록 초소형 파워 인덕터 제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부품의 스펙이 좋아지면서 전력량이 증가되고 있고 이러한 고전압을 견딜 수 있는 파워 인덕터는 반드시 필요하고 전자기기 내 탑재량이 매년 20%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삼성전기의 유사 동종업계를 비교한 표입니다. 삼성전기가 가장 많이 비교가 되는 LG 이노텍 대비는 다소 영업이익률과 자기자본 이익률이 낮은 수준이고 주가 수익 비율 또한 LG 이노텍이 좀 더 낮은 수준이지만 LG 이노텍 대비 삼성전기의 매출액의 안정성, 고객사 다변화, 구조적인 성장 요인, 삼성전기의 내년과 내후년의 실적 성장성이 LG 이노텍보다 좀 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어 삼성전기를 두 번째 관심 종목으로 선택하였습니다. 나머지 IT 부품업체들 대비 삼성전기의 가장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안정성과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외형 사이즈로 봤을 때 삼성전기를 유사 동종업계 비교 대비 탑픽으로 선정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전기의 외국인과 기관의 최근 수급 현황입니다. 외국인은 최근에 다시 순매수세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고 기관은 7일 연속 순매수하였고 기관의 순매수세는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로 최근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로 삼성전기의 수급 현황은 상당히 양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가 차트입니다. 삼성전기는 12만원대 후반에서 13만원대 후반까지 계속적인 매물대에서 막혀서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였지만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의 높은 실적 모멘텀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삼성전기의 주가 흐름은 우상향의 추세를 보일 것으로 긍정적으로 예측해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의 퍼 밸류에이션은 2019년에 19배 대비 2020년 현재 26배로 상당히 비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 예상 퍼는 약 15.6배 수준인데 이는 글로벌 경쟁사 및 국내 부품사와 비교해 봤을 때 무라타가 2020년 약 27배, 무라타 2021년은 약 20배, 대만의 TDK가 2020년 약 20배, 대만의 타이어 요덴이 약 18배, 대만의 야게오가 약 12배, 국내 사막 콘덴서가 약 33배, LG 이노텍이 약 18배 수준으로 삼성전기는 글로벌 경쟁사와 국내 부품사 대비 현재 주가 수준만 놓고 본다면 절대 싸지 않는 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사업부의 실적 개선과 2021년의 예상 주당 순이익 EPS 8,292원을 만약 반영해서 본다면 현재의 주가가 단순히 비싸니까 투자 메리트가 낮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 5G 스마트폰과 5G 데이터 센터 서버, 그리고 전장용과 관련된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의 구조적인 실적 성장을 기대한다면 충분히 지금 관점에서도 삼성전기의 투자 기회는 노려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